안녕하십니까. 오늘 인간에 의해 제 10주차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10주차의 주제는 같이 여러분들하고 공부하게 될 주제는 리더의 조건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그룹이 있는가 하면 그 공동체가 정한 어떤 목표라든가 또는 같이 행동하고 또 활동하는 그런 부분을 따라가는 보통의 그런 어떤 이제 공동체 구성원들이 있죠. 바로 공동체 구성원들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보통 리더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그러한 리더들은 어떠한 조건을 갖다 갖춰야 되는지 이러한 얘기를 갖다 좀 해볼 테고, 여러분들도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에서 활동을 할 때는 어떤 구성원으로서 멤버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그래도 여러분들이 희망하기에는 조금 더 공동체를 갖다가 좀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다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의미에서 리더의 조건, 어떠한 그런 이제 덕목들을 갖춰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리더란 무엇인가? 리더라는 게 뭔지 의미를 좀 알아야지 내가 리더로서 어떤 것을 갖춰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리더의 사전적 의미를 갖다가 한번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국립국어원에서 이제 펴낸 표준 국어대사전에는 리더란 영어로 이제 저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외래어죠. 요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명사로서 조직이나 단체 따위에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 그 구성원들을 갖다가 이끌어가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러면 이러한 리더들은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적인 그런 이제 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리더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 공동체를 갖다가 성공적으로 이끌고 그럼으로써 리더의 어떤 리더를 갖다 이제 평가를 하기도 하고, 또 리더십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인정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앞에서 몇 개의 주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주제를 대변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좋은 그런 이제 책들을 소개를 했고, 그 책 속에서 그 주제와 어울리는 그런 내용들을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리더의 조건에서 소개해드릴 책, 리더와 관련된 책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리더십이라든가 또 어떤 습관 또는 몇 가지 원칙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자기계발서로서 그러한 책들 중에 요 책, 스티븐 코비 박사, 유타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또 유타 주에 있는 대학교에서 교pon을 잡기도 했었던 그런 이제 유명한 교수였던 분인데요. 리더십 센터의 소장이기도 하고요. 이분이 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요 책을 바로 자기계발서의 형태로서 리더십을 갖다 키우는 그런 요소로서 이제 이 책을 갖다 이제 펴냈어요. 이 책은 1994년에 펴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된 책이죠. 그렇죠? 26년 전에 이제 펴낸 책이네요. 그런데 이 책은 우리나라에는 이제 2003년 그 펴낸 당시에도 물론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번역이 돼서 출간이 됐지만은 2003년 이후에 굉장히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2003년에 개정판이 이제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조책의 표지 같은 경우는 30년을 기념하는 그런 이제 책들이니까는 요거는 뭐 이제 조책이 나온 30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스티븐 코비 박사가 이제 책을 갖다 저술하기 시작한 그런 것들을 30년을 기념을 해서 이제 펴낸 책인데요. 그래서 성공하는 우리 말로 우리 글로 이제 번역이 된 책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형태로 책이 나왔고요. 김영사라고 하는 그런 출판사에서 이제 펴낸 책이에요. 우리 도서관에도 이 책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이 혹시 되시고 관심을 가지면 한번 이 책 빌려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외에도 리더의 조건이라든가 리더의 자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목으로 나타나 있는 그러한 이제 자기계발서들이 우리 대학 내에도 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요 책은 이제 바로 스티븐 코비 박사가 지은 그런 이제 책인데요. 그 내용을 갖다 이제 지금부터 7가지 습관이라는 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 한 가지씩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첫 번째 습관이 뭐냐? 자신의 삶을 주도하랍니다. 예.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주도하라는 것이 여기에 이제 포인트예요. 자기가 물론 이제 삶을 갖다 이제 살아가지만 그것을 자기가 주도를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조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론 반영을 하겠지만 결국은 본인이 결정을 하고 본인이 주도해서 그래서 이제 삶을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 삶뿐만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내가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를 갖다가 내가 주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갖다가 수용을 하고 또 듣고 하되 그러한 이제 최종 결정은 리더가 이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어떠한 비전을 제시를 하고 할 것인가도 결국은 이 리더가 정해서 그리고 방향을 정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도해서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 책에 쭉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주도적인 노력으로 스스로의 인생을 향상시키는 인간의 불가사의한 능력보다 더 고무적인 것, 더 훌륭한 것은 없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도 한 바가 있는데요. 바로 그런 차원에서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 그것이 리더로서 갖춰야 될 그런 요소이다. 즉, 그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 성공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갖다 던지고 있어요.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은요. 두 번째는 끝을 생각하며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시작을 하면서 요거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가까지를 갖다가 전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일을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전부 계획적으로 하라는 거죠. 물론 계획한 바들이 중간에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틀에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 이제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그 원칙을 갖다가 가졌을 때 그 일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올리버 웬델 홈스는 우리 주위에 있는 물질들은 우리 안에 있는 역량과 비교를 해볼 때 너무나 사소한 것들이 많다. 그런 사소한 것들에 치이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당초에 했었던 그러한 결과들, 원하는 목표 이런 것들을 이루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까는 바로 그런 거에 어떤 얽매이지 말고 휘둘르지 말고 일을 시작할 때는 목표, 정한 목표, 즉 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전체 총괄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을 총체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서
진행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로는 무엇을 갖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소중한 것, 즉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는 것이죠. 요게 이제 원칙이에요. 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빨리 해야 되는 것, 즉 시간적으로 요것은 안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갖다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은 진짜 중요한 것을 갖다 먼저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를 갖다가 조금 전에 나왔었던 것처럼 이를 갖다가 성공적으로 그 목표를 갖다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쫓겨서 먼저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 전체적인 것을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갖다가 무엇인가를 갖다 고민해 가면서 그 중요한 것을 하라는 거예요. 당장 눈앞의 이익을 갖다가 쫓기 위해서는 큰 대의를 갖다가 이제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긴 하지만은, 지금 이제 그 정의연애 문제가 지금 매스컴에서 많이 그 입에 오르내리고 그러고 있잖아요. 당초에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웠는데 그 목표를 세우고 실제 활동을 하고 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요 원칙에 이제 우리가 좀 빗대어서 생각을 한다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익, 눈앞에 해결해야 될 일, 이런 것들에 먼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될 것이냐, 아니면 당초에 그런 가지고 있었던, 초심으로 가지고 있었던 전체적인 그런 틀에서 어떤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갖다가 해야 될 것이냐, 이러한 차원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쫓겨서 혹은 빨리 해야만 되는 이러한 것들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을 갖다 먼저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차원의 메시지를 갖다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관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 먼저 해야 될 것, 빨리 해야 될 것, 이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갖다 고민을 하고 그것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괴테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가장 중요한 일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의해서 좌우돼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좌우가 될 경우에는 결국은 큰 목표, 우리가 하고자 했었던 당초의 목표가 그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승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승, 이길 승자입니다. 이기는 거를 갖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이길 수 있을지. 그래서 이 어떻게 했을 때 이길 수 있느냐, 여기에는 이제 어떤 의미들이 따라오게 되냐면은 대인관계 리더십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갖다가 잘 원만하게 이끌어가면서 그러면서 할 수 있느냐예요. 저는 어제 그 이용수 할머니께서 인터뷰 하시는 거를 보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용수 할머니께서 굉장히 연세도 많으신데도 방향은 올바로 이렇게 정하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가장 큰 원칙은 그거 아닙니까? 일본으로 하여금 사죄를 받고, 또 사죄를 받기 위한 그러한 이제 방법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가운데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 학생들한테 더 많이 알리고 그것을 갖다 스스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 스스로 느끼면서 그런 것들을 느꼈을 때 이러한 어떤 정신대 문제, 위안부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제 말씀을 하신 거라고 쭉 인터뷰를 보면서 느꼈고요. 그러나 한 가지 딱 하나 아쉬웠던 것이 뭐냐면, 이 30년이라는 그런 긴 세월을 갖다가 이 정의연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와 이용수 할머니가 굉장히 끈끈하게 이렇게 연대를 갖다가 이제 하면서 일을 하기는 했는데, 거기에 이용수 할머니께서 그 정의연을 갖다가
이끌어갔었던 대표에 대해서 개인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아쉬운 점을 가지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점을 갖다가 이제 저는 느꼈어요. 그러한 점에서는 대인관계 리더십이 사실은 정의원의 대표를 맡았었던 사람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바로 그거는 뭐냐면 대인관계라는 것은 나하고 설사 부딪히는 일이 있거나 또는 소원한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전부 품고 안고 가야 된다는 거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기는, 즉 목표를 갖다가 원만하게 이루는 그런 원칙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에드윈 마크햄은 우리는 황금률을 충분히 마음 깊이 새겼으므로 이제는 이것을 생활에 적용해보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황금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것을 우리가 황금 비율이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황금 비율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진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합리적인 이러한 것들을 황금 비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림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이 되든 생활에서 나타나는 것이 되든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승승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만의 혹은 혼자만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혼자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구성원들이 있고 그러한 구성원들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인관계를 갖다가 펼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것들이 리더로서 갖춰야 될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섯 번째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해시켜라.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해를 시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의 커뮤니케이션 정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유들이 존재를 한다. 그 이유들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예.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가슴으로 느낄 수 있도록 공감을 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과연 이 일을 갖다가 수행을 함에 있어서 추진함에 있어서 과연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점을 갖다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거라는 거죠. 제가 강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강의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강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조금 더 알기 쉽게 다른 비유를 들면서도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이해를 구하고 공감을 갖다 구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5번째 요소라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을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번째 요소로는 무엇을 갖다가 의미하냐면요. 시너지를 내라라는 거예요. 어떤 조직이 추구하는 바를 조직은 목표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조직에 있는 구성원들은 만족하지 못해. 그러면 이거는 성공적인 것이 아니죠. 바로 창조적인 협력의 원칙에 입각해서 그래서 시너지를 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의 협력을 갖다 끌어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참여를 같이 함으로써 공동의 그런 어떤 성공을 갖다 이루어내라는 거죠. 바로 나도 성공하고 너도 성공하고 이것이 시너지 아니에요? 나도 만족하고 너도 만족하고 우리 모두가 만족하는 것이 시너지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나는 한 성인의 소망을 지침으로 삼고 싶다. 어려운 일에는 단합을 즉 어려운 일을 할 때 단합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중요한 일에는 다양성을 그리고 모든 일에는 관용을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전부 아울러서 그래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조지 부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협력을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협력을 갖다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중에 6번째가 시너지를 내라. 이 시너지를 내라는 같이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라 라고 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예요. 끊임없이 쇄신하라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갖다 달성을 했다고 해서 그 목표에 안주하거나 이러지 말라는 거죠.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달성을 했다 치더라도 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쇄신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하고 또 이것이 혹시 이러한 문제는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뒤돌아보는 그러면서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는 또 그런 것들을 예측하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균형적인 자기 쇄신을 갖다가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뒤에 리더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이제 요소도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즉 그런 것들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공가도로 잘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주위를 살피면서 그러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되새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브루스 바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사소한 일이 위대한 결과를 가져옴을 볼 때 나는 사소한 일이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즉 굉장히 사소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챙기고 또 그러한 부분까지 혹시 잘못된 부분은 없나? 라고 돌이켜보는 그러면서 끊임없이 쇄신하는 이런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코비 교수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7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명심을 하시고 그리고 머릿속에 두시고 생활을 하시면 여러분들도 저를 포함해서 다 같이 좋은 그런 이제 결과를 갖다 이룰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자,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습관 7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 리더의 조건이라고 하는 이 이제 강의 주제를 갖다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들이라든가 등등 관련 자료들 갖다 쭉 보면서 또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보면서 정리를 한 것 중에 이제 한 가지입니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요소는요. 내가 갖춰야 돼. 내가 스스로 갖춰야 돼. 그런 내가 나를 갖다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 3가지. 그래서 저는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내적인 요소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3가지 정도로 이제 뽑아봤고요. 그리고 이게 내가 스스로 나를 다스리면서 진행해야 될 요소 3가지 말고 내가 나하고만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아까 스티븐 코비 박사의 그런 7가지 습관에도 나왔었잖아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협력 뭐 등등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요소. 그래서 저는 이제 외적 요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봤어요. 그게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 내적인 내가 스스로 갖춰야 될 그런 이제 요소들 중에는 이렇게 3가지 정도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첫 번째가 스케줄과 활동을 한눈에 파악하는 전체적인 시스템. 이것이 뭐냐면은 성공하는 목표를 갖다 정할 때 시작하면서는 끝을 갖다 같이 생각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첫 번째가 스티븐 코비 박사가 바로 그러한 요소하고 이제 같이 연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번째는 뭐냐면 경계를 넘어서 다양한 사람들과 연결하는 능력. 이게 이제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관계를 갖다가 잘 하라고. 그럼으로써 승승의 원칙도 있었고
그쵸? 또 협력을 갖다가 이끌어내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요게 이제 두 번째 요소라는 거죠. 그것이 내가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스스로 정한 규칙을 갖다 깨는 용기. 내가 어떤 규칙을 정했지만 그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는 이를테면 방향을 갖다 약간 수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뒤돌아보면서. 그쵸? 마지막 7번째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쵸? 지속적으로 쇄신하라. 바로 그러한 것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분석하고 연결하고 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 동영상을 이제 보실 텐데요. 이 동영상은 What it takes to be a great leader 이렇게 이제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이제 강연이 된 내용에서 따온 동영상인데요. 이게 바로 의미가 뭡니까? 위대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가? 무엇이 위대한 리더가 되도록 하는가? 그런 의미 아니에요? 영어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What it takes to be a great leader.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위대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한지 제가 설명한 내적 요소 예, 3가지 같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리더가 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2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능한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유능한 리더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하셨나요? 저는 지난 25년 동안 포춘 500 안에 속한 몇몇 기업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근무했습니다. 그들도 유능하고 통솔력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위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리더십은 재능이 꽤 많이 관여한다고 봅니다. 저는 유능한 리더가 되기 위해 여러 리더십 프로그램을 이수해왔습니다. 두 대답을 들어보면 리더십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은 상당히 왜곡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회사들은 4,000개가 넘는 리더십 프로그램에 막대한 투자를 하지만 정작 이런 프로그램을 받는 사람들이 리더십을 선천적인 능력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리더십이 선천적이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통솔력을 타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주위에 존재했던 미래의 리더라 불리던 그런 사람들도 자신의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옮겨가거나 미처 리더의 임무를 맡을 준비가 되지 않아 자신의 기회와 능력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매우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능력과 태도를 가져야 바람직한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 분야의 자료는 공통적으로 리더는 3가지 덕목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유능한 리더들은 달력을 자주 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리더는 자신과 자신의 조직이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를 결정하는 존재입니다. 미래의 방향을 어느 정도 예상하려면 리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만나는 사람, 그들과 대화할 때 다루는 주제, 요즘 읽는 책, 들르는 장소 등을 철저히 기록하고 분석하면서 자신의 구성원에 영향을 미치는 추세를 종합해 다음에 취해야 할 행동을 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리더는 자신의 스케줄과 활동을 한눈에 파악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달력은 그 시스템의 좋은 예시입니다. 두 번째는 경계 너머의 연결입니다. 리더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자신만의 경계가 존재합니다. 자신이 졸업한 학교의 동창이나 비슷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파트너들이 대표적인 경계 안의 사람들이죠. 물론 이들과 함께하는 것은 편안합니다. 경계 안의 사람들과의 협업은 마찰이나 갈등이 적은 경우가 많죠. 하지만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연결이 필수적입니다. 발전하는 리더는 자신과 사회문화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성격적으로, 능력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함으로써 자신의 경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런 분야를 가리지 않는 연결성은 리더로 하여금 새로운 패턴과 아이디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리더는 자신이 정한 규칙을 깨버릴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이 과거에 적용한 방법이 회사의 성공을 불러왔을지 몰라도 이것이 영원히 계속될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조직이 처한 상황과 변수에 맞게 전략과 규칙은 유동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리더는 이를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직원들에게 변화의 의지를 알려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회사에 초청해서 의견을 구하는 시간을 자주 갖는 것입니다. 리더는 선천적인 것도 아니고 교육으로 길러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분석하고 연결하고 변화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조직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이렇게 리더가 갖춰야 될, 스스로 갖춰야 될 내적인 요소, 세 가지를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같이 보셨고요. 시간이 돼서 1교시는 이걸로 마치고 바로 조금 쉬었다가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